예. 결혼하지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릴 때 명리학을 가장 처음에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제 음양오행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음양오행이 이제 음양오행이란 뭐냐는 거죠. 음양오행이는 결국은 음양은 이 양과 음을 표현해. 여기 기호죠. 기호. 기호인데 요 놈을 양이라 하고 요 놈을 음이라고, 음이 기호로 표현하는 거죠. 요걸 자 우리는 음양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양론. 자, 근데 양과 음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뭐가 하면 우주 변화 원리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음양적으로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양과 음으로 변하더라. 양이 되었다가 음이 되었다가 또 음이 또 다시 양이 되었다가 또 음이 되었다가 해가 뜨니까 낮이 밝으니까 양이라고 표현했고 해가 서서히 지고 어두우니까 음이라고 표현했고 계속 음양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음양으로 변하더라. 그 다음에 음양론을 좀 더 세분화하니까 어떻습니까? 5가지로, 이 2가지로 가지고는 또 이해가 좀 어렵다. 그래서 5가지로 한다. 오행이라, 오행. 오행은 뭐였습니까? 목이라는 것도 있었고, 화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지, 이렇게 생겨. 화라는 것도 있었고, 오행은 토라는 것도 있었고, 금, 수, 그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 거죠. 음양론. 그죠? 오행은 양과 음을 변하는 과정이에요. 양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음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음에서 나온다. 그 음에서 가장 음다운 것은 이놈이었고, 그죠? 가장 양다운 것은 이놈이거든. 그래 2가지로 음양을 2가지로 오행 중에 음양은 음양 쪽으로 2가지로 이야기하러 가면 화와 수예요. 화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행에서는 그러면 음양 쪽으로 2가지 화수라고 했는데 음양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화, 토금, 수로 변화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목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목은 수에서 나온 거잖아. 음에서 나온 거죠. 여기는 양의 첫 시작이잖아요. 양의 첫 시작, 목은. 그 다음에 목이 좀 성장하니까 화로 갔고, 또 화에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는 화생토라고 표현하죠. 토생금했고, 또 금은 또 다시 수로 가고, 수는 또 다시 가면 저쪽에 있는 목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5가지로 변화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럼 목은, 양의 음에서 나와가지고 양의 기운, 양의 첫 발자국, 양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에너지를 목이라고 했고, 그죠? 양에서 가장 왕성한 에너지, 양적 에너지를 화라고 표현한 거고, 토는 가운데거든요. 토는 가운데니까 이쪽과 이쪽을 어떻습니까? 잘 중재하는 것. 중재해주는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는 따지면 양과 음을 조절하거나 양과 음을 중재하는 에너지를 토의 기호를 갖다 붙여놨다는 거죠. 5가지로 변화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 금으로 가잖아. 토에 의해서 금으로 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그죠? 가장 그러면은 이 토는, 이 토라는 한자를 보면 여기 양적 기호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음의 기호를 갖다 붙이니까 토가 된 거예요. 음양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한자도 희한하게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양을 변화하게 해주는 에너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아까 말씀드린 금은, 아까 수생목해서, 목생화해서, 화생토 받아서 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금은 이제 여기서는 양적으로 성장했고, 그죠? 토에 의한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제 다시
수로 가는 금의 형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 음의 영역이죠. 그래 양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성장 확산해 나가는 거고, 음은 그 수렴하면서 점점 수렴하고 압축하고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음양이 이제 어떤 음은 어떤 거고 양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오행 중에 목은 양이 운동성의 첫 시작을 말하는구나. 그럼 목이라면 시작하는 거다. 이름만 아셔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화라는 확산하고 시작했는 놈을 점점 더 확산하고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불이 찜질방 가면 뭐 겨울에 불이 막 이래 하잖아요. 거기 펼쳐져 나가려고 함이거든, 그 에너지가. 화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는 그 놈을 잡아주는 거고, 펼쳐지게 양적 운동성을 음적 운동성으로 바꾸게 해주는 거. 금은 수렴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을을 말합니다. 가을 수렴하게. 수는 겨울 완전 압축된 상태, 본래의 상태. 그래서 음양론은 오행과 사상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오행은 하늘의 천의 운기를 말하고 기운에 이제 돌아가는 기운이 하늘의 기운을 말하고, 우리가 여기서 사상이라 하면 땅에 땅에 우리 자연에 변화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죠. 자연에 변화하는 이치. 우리 어떤 거 목의 에너지, 하늘의 기운에서는 가장 변화하는 에너지가 양의 운동성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땅에서는 새싹이 피어 나가려고 하면 언제입니까? 봄의 계절, 봄. 그죠?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 이제 목의 에너지는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하늘의 기운의 목의 에너지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목의 기운을 갖다 붙였구나, 에너지구나. 그러면 우리 자연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봄의 에너지와 같구나. 우리 봄의 에너지를 목의 에너지를 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그죠? 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 모든 가을에 거둬들여야 될 수확의 첫 시작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 시작하다라는 맥락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생각으로 형이상학적인 천의 하늘의 기운, 보이지 않는 기를 말하고, 그죠? 지는 현실인 지를 말하다. 그죠? 그래서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봄으로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름으로 가죠. 여름이란 우리가 지에서의 여름은 우리가 하늘의 천의 기운서는 화의 에너지와 같더라. 화의 에너지와.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 더우니까 우통 벗어야 되고 소매 자른 거 입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죠? 여름에 덥다. 이런 걸 말해요. 화의 정점을 말합니다. 화의 양의 대표적인 걸 말하고. 자,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서는 보면 토라는 게, 천에서는 토가 별도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혜에서는 어떻습니까? 토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토라는 여기서의 토의 역할을 보면 천에서의 토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양적 운동성과 음적 운동성의 변화 또는 중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에서는 보면 각 계절마다 환절기, 간절기라는 달이 있습니다. 그죠? 그 12달 중에 봄 석 달, 여름 석 달, 가을 석 달, 겨울 석 달이잖아요. 3개월씩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기로서. 그래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 계절의 끝달에 해당되는 달이 바로 그 간절기, 환절기 뭐 이런 표현에서 그게 바로 토의 역할을 한다. 그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려 하면 그 뭔가 넘겨주는, 중재해주고 넘겨주는 그 운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운동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서 어디로 갑니까? 겨울로 가는 거죠. 겨울은 수의 에너지다.
천에서는. 가을은 천에 비유하면 이제 금의 에너지와 같다. 수렴하고. 자, 봄은 씨앗을 뿌려서, 그죠?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걸 점점 여름에 가서 꽃을 피우고, 점점 꽃을 확산시키는 거죠. 가을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수렴하고, 그죠? 수렴하는 거죠. 다시 가을 확산되는 것을 수렴하는 거죠. 그 수렴하는 게 결국은 가을은 뭡니까? 이 열매 결실이죠. 열매 결실을 맺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 가니까 이건 이제 압축하는 거죠. 완전히. 압축. 씨앗만. 완전히 이 씨앗. 씨앗이 두 개네. 여기 새싹이죠. 씨앗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 적었습니까? 혹시? 새싹이죠. 새싹이죠. 씨앗이 아니고. 자, 이렇게 자연이 변하는 형태인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오행입니다. 오행. 그래서 음양오행이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행과 사상은 천과 지로 했죠. 그래서 천의 기운과 또 이 지의 기운. 천에는 에너지로 여러 다 나와 있죠. 천에 에너지 나오죠. 천에는 이야기하는 목은, 그죠? 천에서 이야기하는 목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할 때 갑과 을이란 게 있고, 갑과 을은 양과 음으로서의 목입니다. 목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름에 가면 갑을 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알죠. 병정 이것도 양과 음으로서 화해서 음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란 게 있어요. 토. 천에서는 토는 무토와 기토로서 양토와 음토로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의 금은 하늘의 기운으로서는 경금과 신금을 말합니다. 신금으로서 양금과 음금의 기호를 따로 부여해 놨습니다. 수는, 겨울의 수는 임수와 개수라고 해서, 임수는 양수고 개수는 음수라 해서 이렇게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딱 맞습니다. 이게 소위 오행의 천의 기운은 기운적 오행의 것인데, 기운이란 보이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느낌만 있는 거. 그런 기운을 오행에다가 음양으로 딱 아구가 탁 맞춰야 돼. 그래 음양 균형이 잘 맞다라는 겁니다. 음양적 균형이 잘 맞다. 그래서 천의 오행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적인 것을 말하고 형이상학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것을, 기운적 그런 어떤 변화를 오행적 변화라고 하고, 천의 기운. 그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5가지로 표현했다. 변화하는 것을,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그걸 5가지로 했다. 이건 이제 우주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주, 하늘의 기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의 태양의 기운, 뭐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각 오행이 음양과 양과 오행이 완벽하게 음양이 잘 조화롭다 해서 이거는 정신적이고 생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늘지 않는다. 세월이 감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은 늘고도 정신은 안 늘는다라는 겁니다. 이 오행의 균형이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현실에 속하는, 생각이 아니고 현실에 속하는 지혜 사상적으로 보면, 봄은 어떻습니까? 봄에 벌써 3가지가 나오죠. 봄은 인묘진이라는 달이, 인은 양력 2월달을 말하고 3월달을 말하고 4월달을, 요 2, 3, 4월을 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달을 말하죠. 사오미는 양력으로 5월달, 6월달, 7월을 말합니다. 사오미 3달을 여름에
그리고 지에서는 쳐들으시면 이 오행 쪽으로 표현하면 화인 거죠, 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토는. 그 다음 지에서는 계절은, 토의 계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 달, 신유, 술달 해서 8월, 9월, 양력으로 10월 달, 세 달을 이 가을이라는 거죠. 가을의 세 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해, 자, 축, 달을 말한다.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을 겨울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는, 아까 토는, 천의 토는 완벽하게 음양이 조화롭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각 계절의 마지막 달,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은 뭡니까? 양력, 봄에는 2, 3, 4월, 우리 기호는 인묘진이라고 하는데, 진이란 요 글자, 요것들이 또 여름의 끝자락에는 요 미토라는 요 글자, 그 다음에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술토라는 글자, 그 다음에 이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야축이라는 글자는 다 토라고, 토의 오행의 에너지다. 왜? 변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중재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토도 뭡니까? 양과 음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양의 토에, 하늘에서 무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토에 해당되는 지지의 토는 봄에서 나와 있는 진토, 그 다음에 이 가을 끝자락에 있는 술토, 이 두 개 토를 양의 토다 합니다. 양의 토로 기호를 붙였고, 즉 이 두 개가 양의 토라 하면 하늘의 기운으로 말하면 요 무토와 같은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토라는 음의 토예요. 음의 토인데, 자, 여기 있는 여름 끝자락에 있는 이 미토와, 그 다음 겨울 끝자락에 있는 이 축토 두 개를 기토라고 해서 음의 토다. 이렇게 기호를 붙여 놓은 겁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에 있는 이는 천에 있는 간목과 같다. 같은 형태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묘는 목의 에너지지만은 천에 가면은 을목, 음의 목의 형태와 같다. 지는 이미 토로 같고, 그죠? 5월 달에 해당되는 여름의 사화는 천의 병화와 같은 에너지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6월의 오화는 하늘의 천간의 정화와 같은 에너지를 말하고, 미토는, 여름의 끝자리에 있는 미토는 다시 토의 에너지로 가고, 음의 토로, 그죠? 그 다음에 8월의 신금, 가을 초입에 있는 신금은 하늘의 경금과 같은 에너지고, 그 다음에 가을, 완전한 가을은 신금과 같은 에너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 뭡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게 해주고, 그죠? 술토는 다시 토라고 해서 양의 토로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11월 달에 해당되는 해, 초겨울, 그죠? 겨울, 입동에 있는 겨울은 임수와 같은 에너지고, 그 다음에 자수는 한겨울을 말하죠. 자수는 개수와 같은, 음의 수와 같은 에너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축토, 다시 겨울에서 어떻게 보면 봄의 형태로, 그 다음에는 축 다음에는 인달이니까 입춘되기 이전에 축으로, 봄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각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글자들은 토로 배속되어 있다. 토에다가 소속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다음에 내려가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요게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조화가, 천지가 붙어야 기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붙는 게 뭡니까? 60갑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 갑에는 갑인, 이렇게 붙어나가지고 갑인, 을묘, 무진, 아까 여기 나오잖아. 무진, 여기서는 이 정사, 병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래서 나오는 게 60개가 나온다 해서 60갑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 60갑자를 가지고 생년
생년 월 일 시 네 개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 사주를 뭐 51만 6천 개라 하는가? 뭐 하여튼 엄청 많아져요. 그걸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이 천의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간 이래 하잖아요. 그래 야들은 우리 그래서 천간이라고 천간의 글자. 그죠? 천간의 글자. 지에 있는 거는 지의 글자. 그래서 그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천에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10개 중에서 4군데가 들어가고 지에는 어떻습니까?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12개 중에서 4개가 요게 들어가서 맞물리게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게 4개 기둥의 8글자 사주 8자가 되는 거죠. 요게 결국은 따져보면 음양이 변화하는 것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60갑자까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더라. 음양적 변화하는 것을 오행적 변화로 표현했고 정신과 육신, 그죠? 이게 오행과 사상인 거죠. 기와 질, 생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그 기호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겠네. 어떤 이런 현실로 살아나가겠네 이거거든요. 그죠? 생각과 현실이 같나 다르냐는 기질이 따로 노나 기질이 갖고 있나 이런 얘기들이죠. 이것은 결국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변화하는 것들이 또다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음양 쪽으로 목도 또 현실적으로는 봄도 이런 것들을 10개의 천간의 글자와 12개의 지지 글자들로 또 펼쳐놓은 거죠. 고구도끼리 또 뭉쳐놓으니까 6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음양 이원론을 가지고 우주변화 원리의 음양 이원론을 가지고 60갑자가 쫙 펼쳐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걸 펼쳐놓은 걸 갖다 하나로 본질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론이에요, 이거는. 음양론을 자꾸 세분화시켜 놓은 것 뿐이다. 기호를 통해서. 기호가 있으면 풀기가 좋잖아요. 수학에도 전부 기호로 하잖아. 그래 하듯이 이것들이 이러한 변화함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함에. 그럼 이러한 변화함은 이러한 이치는 안 변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좀 이야기하는 게 미래 예측 학문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 예측 학문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기후를 통해서 풀어보면 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기온이 원래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원래 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또 지금 완전히 오달에 지금 작살날 달인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무지하니까.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일간 또는 내 명의 8글자를 가지고 올해는 참 이런 참 일들이 예상된다라면 그럼 그걸 어떻게 지혜를 찾는 거죠. 우리가 이 기호들을 보고 기회를 찾아서 그러면 나는 일단 어떠한 기호를 쓰면서 사는 게 내가 낫겠다. 이런 건 이제 알아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아까 책의 교재에 보면 20쪽이죠. 20쪽까지 쫙 펼쳐진 내용들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일명요연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질환하고 음양론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물로 드렸잖아요.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공부하시기도 좀 그렇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프린트물에 없는 내용들이 또 책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책에 없는 내용들이 프린트물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시면 그 두 개 같이 좀 봐주시면 그 명량을 공부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이해 좀, 기초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